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금요일 시장 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동안 올라온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지는,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돌기 시작했고 상승폭을 소폭 더 올려주면서 2250포인트 위로 다시 지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상이하게 오늘도 역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중에서 기술 이전 얘기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또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아무 소식도 없었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비관적인 얘기도 아닌데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종목 이야기 좀 궁금하실 겁니다. 상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도 생각보다 약세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밀리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김 위원님? 네, 다음 주에 주가가 실적보다 선행을 합니다. 예. 선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에 나오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 검증을 위해서 주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IT, 반도체 이런 장비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이틀 시장을 보실 게 아니고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강세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그냥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12번님께서 SNK 폴리텍 9,000원의 비중은 5%.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잘하신 점과 아쉬운 점이 일단 교차를 하고 있죠. 잘하신 점은 일단 비중 5%밖에 안 실었다는 것과 좀 아쉬운 점은 고가에 사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를 잠깐 보면 지금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MPD라고 상당히 오일리드 쪽으로 탄탄한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IPO 이제 공개를 좀 앞두고 있고 상장 예정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똘똘한 자회사가 예전에는 상장이 되면 가치 모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쪽 분할이 돼가지고 완전히 상장이 돼버리면 주가는 거의 별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똘똘한 자회사가 상장이 되는 날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모회사가.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이 SNK 폴리텍도 뉴스는 계속해서 이 자회사 상장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SNK 폴리텍을 뛰어넘는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상장됐을 경우는 그전보다 주가는 굉장히 약세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8,090원 정도의 이제 시세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를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9,800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9,0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애매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좀 들어가셨다 그렇죠. 일단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전략을 좀 보시면서 9,800원에 좀 붙을 때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멘텀이 오히려 나중에는 악재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재로 바뀌기 전에 주가는 들썩들썩 거리겠지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점까지 갔다가 또 밀려내려고, 고점까지 갔다가 밀려내려고, 이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9,800원에 좀 붙을 때 익절을 하시고요.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면 8,100원에 붙을 때 다시 매수했다가 9,800원에 매도하는, 이렇게 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61번님께서 삼성전자 61,200원에 비중 30%. 이분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이 가격이 최근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예, 어제나 오늘 그렇죠.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 30%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이 종목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종목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65,000원, 66,000원 목표 가격인데 너무 늦게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들어가셨어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 가격은 65,000원, 66,000원 변함이 없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6만 원, 5만 9천 원, 8천 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30% 중에서 절반 15%를 축소를 하시고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셨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대만의 TSMC, 대만 매니팩처 세미컨덕터 매니팩처, 대만의 그 TSMC 그 반도체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345불에서 지금 저항을 걸려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뭐 20%, 25% 차지하는 것처럼 이 종목이 대만 가권 지수의 거의 30 내지 35%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박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종목이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이유가 저기 대만의 반도체 1등 종목 TSMC다. 그래가지고 판단을 거기다 두신다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58,000원, 9,000원 보고 있거든요. 손절 가격을 거기다 일단 정하시고 목표 가격은 그냥 올라가면은 66,000원, 65,000원 변함이 없습니다. 비중이 조금 늦게 들어가시고 좀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30%에서 20% 이내로 축소를 하시고 지금 고점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물론 신고가 매수하신 거 뭐 좋으신데 여유 자금으로 신용이 아니라면은 뭐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장기 투자로 들어가셨으면은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셔야지 5%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한 번에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3076번님의 휴비츠 가보도록 하죠. 13,700원의 비중 15%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13,700원이면 상당히 오래전에 사셨다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고 적어도 뭐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려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8,000원을 저점으로 좀 형성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분기의 실적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실적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주가를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이 휴비츠가 지금 그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을 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예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3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의료용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 지금 진출하려고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기업 같으면 우리나라의 비옥스 같은 거 있죠. 의료용 디스플레이 우리가 뭐 엑셀 검단이라든지 혹은 차트를 보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비옥스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가 이 IT와 바이오를 접목한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튀기 시작한 거죠. 휴비츠는 이 실적과 앞으로 사업 모멘텀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실적은 이제 모멘텀이지 현재 가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은 지금 굉장히 탄력적이지만 분명히 이제 상승이 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8,000원은 이제 지지선을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강한 지지선 좀 놓으면 되고 1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첫 번째 목표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아마 이 가격대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전날이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쯤에 아마 도달할 수 있는 실적 가격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휴비츠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일 거라는 데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날 재료가 노출될 때 가격대 12,000원 여기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넘어간다면 13,700원까지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매수 가격이자 여기가 2차 지향 가격이 되는데 일단은 1차 목표 가격 12,000원, 지지선 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비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입니다. 0210번님께서 26,000원에 비중이 100%예요. 이 한 종목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테스 종목 어떻게 할까요? 26,000원은. 26,000원에 들어가신 것은 매수 타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올랐다는 건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기 몰빵을 하셨으면은 종목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로직, 마이크로, 시그널, IC 이런 종목을 이런 업종을 만드는 회사인데 현재로서는 박스권 돌파하면서 매수하셨으니까 몰빵은 조금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 용어로 이제 예. 전액 투자라고. 전액 투자, 예. 100% 투자는 조금 무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잠깐 목표 가격을 보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지금 33,000원, 5,000원 이 정도 잡으시고 지금 만약에 손절을 잡으신다면 100% 중에서 25,500원 지지 실패할 경우는 100% 중에서 50%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하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1835번님은 후성 들어봅니다. 8,720원 목표가 손절가 좀 부탁한다 하셨는데 또 이제 작년에 노제팬 있을 때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또 각광받던 종목이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각광을 불소 관련돼서 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제 양쪽이 좀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특화는 받지만 사업적으로 그렇게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좀 많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죠. 왜냐하면 이 제품 가격 자체가 이슈가 있다서 전방 산업이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종목에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불소 제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정책에 의해 가지고 신규 사업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만 제조할 수 있고 새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는 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이제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조금 잡고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닥이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주고 이제 좀 상승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8,72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기간 조정 기간에 충분히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기간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래쪽에 이제 8,200원 정도를 짧게 좀 지지선을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은 아마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특별히 뭐 이탈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기간 조정 지금 이후에 이제 상승을 줄여서 들어올리면은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볼 수 있는 가격을 11,3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과 함께 최근에 어쨌든 전방 산업들이 좀 좋아지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1차 목표가 11,3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성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5327번님의 유니쌤 이어갑니다. 4,500원의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유니쌤? 예, 지금 예. 유니셈은 뭐 중국의 OLED, 뭐 태양광, 반도체 장비 쪽에 업종을 영위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OLED 그 매출 때문에 지금 요 말씀하신 유니셈 4,500원 30% 일단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6,500원이면 주당 한 2,000원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현재 시장의 주도주에 편승을 하신 것 같은데 30% 저점에 잘 사셔가지고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럼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시장의 변수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5,500원, 5,800원에 30%를 전부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을 축소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이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목표 가격은 8,000원 1차, 2차는 9,200원 그렇게 설정을 하시되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 2월 초에 실적 발표를 꼭 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입니다. 현재는. 예, 현재까지는 보유 관점 주셨고요.
1956번이면 이녹스 첨단 소재 51,000원의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한창 좀 달릴 수 있는 업체고, 왜냐하면 반도체용 소재라든지 뭐 오일 등 소재라든지 이쪽으로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는 거, 또 F12 관련된 소재도 상당히 나쁘지 않거든요. PCB 관련된 부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좀 붙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지 못했죠.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한 번쯤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입하신 가격이 51,000원 정도 되시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일단 45,000원 정도로 아래쪽에 좀 지지선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고 업황도 나쁘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매집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을 45,000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9,000원으로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59,000원은 제가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으면 짧은 기간 안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이 59,000원이 넘어가려면 조금 더 매집이나 이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차 목표 가격을 7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업황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하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라서 1차 목표가 59,000원, 2차 목표가 7만 원까지 한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6번님의 한솔재지 14,500원의 비중은 30% 어떻게 할까요? 한솔재지 지금 약간 손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청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주도주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한솔재지는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전주재지입니다. 전주재지. 한솔홀딩스에서 재지 부분을 여기 양수도 해가지고 별도 독립법인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매수 가격이 약간 손실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경우에 15,000원, 14,500원 매수 단가에서 30% 중에서 절반 15%를 손절하시고 아니면 조금 익절하시고 조정 때 한솔케미칼로 종목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솔케미칼로 종목 전환을 말씀드립니다. 30%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셔도요, 이 종목이 저점 13,400원 2년 동안 지지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저점이다. 그래서 사는 건 아닙니다. 주도주가 중요하고 주도주의 종목을 얼만큼 내가 실어가지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서 수익을 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한솔재지는 비주도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500원 매수 가격 또는 15,000원 그 사이에서 30% 중에서 15% 비중 축소하시고, 만약에 시장에 변수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13,900원에서는 오늘 그 14,050원인데 13,900원에서는 거기서도 30% 중에서 15%를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재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마감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3990번님께서 TK케미칼 2,500원에 비중 10%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뭐 펀더멘탈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드리면, 화학 제품은 화학 종목들은 화학 소재 기업인데 왜 어렵냐면 원가 대비 제품 가격이 못 올리면서 굉장히 마진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또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또 이 펀더멘탈 상에 계속해서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하신다면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00원이기 때문에 뭐 한번 좀 진입해 볼 수 있는 가격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갭을 메꾸는 과정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고 접근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1차 반등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좀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 추가 반등이 예상되는 가격대는 한 2,900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반등 주면 2,9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2,1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1차 반등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지금 밀리지 않고 옆으로 조그만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 상승 나올 때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밀려서 내려온다면
반드시 이제 2,900원 좀 붙을 때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TK 케미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넘어갈게요. 7979번님의 ICD 18,6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040-910 ICD OLED 장비 업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8,600원에 10%면 뭐 그냥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홀딩을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출발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7,500원에서 18,500원 또는 8,000원에서 18,000원이면 1차로 그 100%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선발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OLED 납품할 때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할 때 그때가 25,500원, 21,000원인데 24,000원인데 그때 쳤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당분간 21,000원, 16,500원 박스권 연장이 제가 보는 것은 1월 말이나 2월 쪽까지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합니다. 그래야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16,000원 초반대나 중반대에서는 10% 중에서 10%를 늘리시고 그리고 만약에 2만 원이 다시 돌파하면은 그 물량 10에서 5% 추가하신 물량 중에서 7.5%를 착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ICD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3914번님의 KH바텍 23,000원에 비중 25%. 이거 많이 올랐죠,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이유가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PCB 관련된 부분,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제 속에서 IT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때 이 PCB 관련된 부분, 휴대폰 부분 관련된 중에서 특히 PCB 연관되는 거, MLCC 쪽,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이만큼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도 업황 전체 호황을 좀 입으면서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이 주가가 계속해서 3년 연속 격자에 있다가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PCB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모양이 비슷합니다. 1차 급등 이후에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을 주지 않고 밀리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게 이제 홀딩해야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한 18,000원 정도 지지선을 놓으면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여기를 이탈될 개연성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를 지지선을 놓고 아마 주가가 하이라이트로 좀 갈 수 있는 게 1분기를 지나면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꺾일 때까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황이 지금 좋기 때문에 PCB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수요가 올해 작년, 재작년 대비하면 재작년 대비해서 뭐 지금 최근에 레포트 나오는 건 10배에서 16배까지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유하시면서 지지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8,0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잡고 23,0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목표 가격은 일단 위쪽에 2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4,000원, 지지선은 18,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선 18,000원 잡아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4914번님의 SKC 솔믹스 4,250원에 비중은 25%.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SKC 그 계열사입니다. 지분율이 57.73%인데 지금 그 4,250원에 25%를 매수하셨다고 하시면은 작년도 6월달, 7월달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목표 가격은 오늘 뭐 한 8% 올랐습니다. 오늘 목표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잡으시되 지금 손절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SKC가 이제 자체적으로 동방막 회사를 M&A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조금 늦게 출발한 반도체 소재주라고 생각합니다. 장비 조각이 소재주라고 하는데 화학 제품, 뭐 불화수소 이런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손절 타임을 이 그림으로 보셔서는 이게 차트가 매수 매도 그 타이밍을 잡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미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작년도 그 8월 초 4,000원 전후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이 종목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늘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빠질 염려는 없는데 다시 변수가 생긴다면은 3,400원 정도의 손절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25%이기 때문에 12.5% 손절을 하시고 1차로 올라가는 것은 내일하고 다음 주 월, 화, 수 그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괜찮아가지고 이제 작년에 손절 못 해가지고 지금 전화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관리를 하시고 일단 60 내면은 목표 가격은 6,000원에서 6,500원, 7,000원 정도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 솔믹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히 주셨고요. 다음은 1920번님의 문자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해도 돼요? 예, 가점이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좀 달려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너무 길게 잡지 않으시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레이저 관련된 부분, 응용기기 쪽으로 잡혀 있는 종목인데 전방산업 쪽으로 반도체나 뭐 PCB 이런 쪽으로 휴대폰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뭐 아신 것처럼 반도체나 PCB 쪽 전방산업은 지금 괜찮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주가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긴 한데 문제는 이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섹터가 아니고 주요 섹터를 좀 보좌하는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가 살리기 반도체나 PCB 업체들처럼 더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을 좀 보실 때 주가 상승 탄력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19년도 작년도에 뭐 3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14,0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이제 얼마나 더 갈 거냐라는 부분은 일단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잡으시면 무난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위쪽으로 13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위쪽으로 그렇게 구간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게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하락 이후에 지금 대부분 회복해버렸고 주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10만 원으로 목표 가격 13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1259번님 코리아나 3,900원의 비중 60%라고 하셨는데 화장품 관련주죠? 예, 코리아나는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고요. 지금 3,900원에 60% 사셨으면 엄청 잘하셨네요. 수익이 나신 상태고 예. 요 상담하신 분은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랐습니다. 한한령 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때문에 올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 천일선인 6,000원 돌파 여부를 보시되 만약에 이게 변수가 있어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게 1파 조정 기가 조정 2파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목표 가격은 한 7,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00원. 네, 1차 목표가 좀 높게 잡으신 건데 주봉으로도 그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7,500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죠. 7,500원, 8,000원. 화장품주는 1등주가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입니다. 그 흐름을 반드시 보시고 이 종목은 그거보다는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님을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7,500원, 8,000원 되시면 무조건 절반은 치시고 우량주를 저점에 매수하셔가지고 같이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는 그런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상담 이어갈게요. 0965번님께서 삼성물산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한 3년 전에 주식 보신 분들 삼성물산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누구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상하기 좀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업 부분이 이렇게 바뀔 줄도 몰랐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왜냐하면 삼성이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재편하면서 기업을 재편할 때 삼성물산이 이제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지금도 보면 사실 삼성물산 자체적인 동력으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을 붙거나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기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결국 이제 삼성물산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에 따라서 지분 그 보유 자회사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 5%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 지분 19%. 여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나마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죠. 삼성생명은 사실 이제 지금 생명 보험 쪽은 올 초부터 이제 손해율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높아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반영이 좀 된다 해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지분 5%밖에 안 되고 그렇게 보면 하나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제품 출시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오면서 좀 같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파트, 뭐 패션 파트, 뭐 건설이 어렵고요. 뭐 상사 이런 파트들을 가지고 주가 모멘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물산은 자체적인 원동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지분 보유에 따라서 어떤 등락이 좀 갈린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주가 한 10만 8천 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에서 뭐 크게 더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격에서 더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는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상승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겠냐라는 부분은 좀 퀘스천입니다. 결국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영향이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최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최대 여기서 올라와도 13만 원 정도까지인데 이것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매수 영역은 지금 괜찮다는 거죠? 네, 10만 원 저점으로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087번님의 조이시티 1,200원의 비중 70% 게임주 아닌가요? 조이시티? 예, 조이시티 요즘 저 아들놈들 보니까 그 축구 게임 예. 이런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게임을 주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까지 흥행을 보는 종목이 아니고요. 지금 상담하신 분이 1,200원에 70%를 잡으셨는데 예. 작년도 7월 달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신 걸로 제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여기 물론 뭐 그림으로 그 차트 매매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저항선이거든요. 여기가 매물대 저항선인데 지금 조금 올라오는데 고민이 되셔가지고 70%면 좀 비중이 많습니다. 비중이 많은 70%는 만약에 추세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절반 치셔야 돼요. 절반 안 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5,900원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 올라오니까 지금 걱정이 돼서 전화하신 건데 지금은 다시 손절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8,500원을 지지 않을 경우는 70% 중에서 절반은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시는 셈치고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를 보시되 현재로서는 저기 게임주 대장주가 NC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주를 잡으셔야 되는데 비대장주를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그런 것도 투자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비주도주는 순발력이 있다든지 손질을 과감하게 하시고 주도주를 잡는 가격이 NC가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싸면 그 싼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가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3분기 29억, 연간 40여억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그래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그 말씀드린 손절을 꼭 하시기 바라고 비중이 많은 것은 지금 거래량이 안 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거래량도 꼭 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말씀드렸습니다. 8,000원, 7,800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8070번님이 한솔 PNS 1,695원에 비중은 30%라고 해주셨는데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제지 유통 쪽과 IT 서비스 두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한솔은 좀 이제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 보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솔 PNS도 지금 퍼가 800 안 되거든요. 700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가격적으로 뭐 크게 조정받을 부분은 없는데 주가를 이제 물론 이 사업 구조로 보면 뭔가 좀 상승으로 끌어당길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 IT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자산에나 혹은 공공기관이 좀 축적돼 있고 나머지 이제 제주유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한데 주가를 좀 부양할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출렁거린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은 이제 레벨업 되는 구간으로 이렇게 접어들지 못하고 또 밀려내려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박스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1,500원 정도를 지지선을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95원에 들어가셨으니까 뭐 진입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죠. 위쪽으로 보면 이제 2,000원대부터 이제 매물대가 좀 들어와서 2,300원대 대부분 이제 매물이 거의 뭐 철저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2,000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 줄이면서 2,300원 전에 전량 청산 전략 이렇게 좀 잡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저평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 이러면 청산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아래쪽에서 재매수 하셔도 됩니다. 다시 청산을 2,300원 정도, 2,000원부터 하시고 아래쪽에 1,500원 붙을 때마다 1,600원 정도,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에서 또 진입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박스권 대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252.96포인트, 한 5포인트 가까이 다시 올라가지고 있는데 2250선 터치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2268, 미국 시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갭 띄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일단 차익 실현 매물들이 쭉 쏟아져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수급도 볼까요? 개인,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61,400원 지속적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SK하이닉스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긴 하네요. 10만 원대 밀려 내려옵니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까지 다시 움직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보합, 현대모비스 그리고 셀트리온 하락합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오른 만큼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LG생건은 상승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88.39, 700포인트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 11.6포인트, 11.61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다음 볼까요? 흐름 보시면 장초반에 690 터치했고요. 또 터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690선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일단 저항이 좀 걸리는 자리입니다. 690 그리고 2250선 부근에선 저항이 좀 걸리는 모습들이 오늘도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볼까요? 쌍끌이 매수네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지금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결국에는 뭐 개인들이 매수 물량이 총 누적으로 하면 좀 많이 있긴 한데 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폴라비스가 다시 20만 향에 달려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을 했다가 좀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보합권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공방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6위부터 12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하는데 KMW가 55,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메디톡스 소폭 반등 성공하고요. 파라다이스는 살짝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브레인 올라오는데 솔브레인이 어느새 시총 지금 10위까지 올라오네요. 주가도 그리고 108,100원 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향후 기대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가 끝이 났는데 이번 주도 뭐 결국에는 이벤트 좀 보면서 가면서 매물 소화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장세로 돌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네. 지금 이제 수급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제 전년 고점을 좀 터치하면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 중에서 단기 물량은 여기서 이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제 매도의 주체가 기관이고 그 중에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는 철저하게 프로그램과 연계된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서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개의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IT 쪽에서 올해 한 7천억 정도 이번 주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다시 좀 방어를 좀 하면서 기관의 대량 투자 물량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업종이 2.8% 상승으로 마감했다라는 부분은 시장은 여전히 이제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크게 기관 물량, 특히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우리가 뭐
주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좀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의약품 업종인데 의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물량이 좀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둘이 합치면 한 1,700억 정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걸 이제 개인이 다 받았다는 거죠. 특히 이번 주는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기간을 활용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의약 바이오 업종들은 단기간에 주가 모멘텀이 쉽게 이제 붙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고점권에서 단기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조정이고 대상승을 위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궁금한 게 섹터 전환이 작년에는 너무 빨라서 개인들이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펼쳐진 게 맞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어때요? 지금 대세 상승장이긴 하잖아요. 반도체 위주로 그리고 실적 좀 뭐 제약 바이오 위주로 가는데 작년처럼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아니면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는 무조건 잡고 이제 좀 길게 가는 쪽. 계속 그 종목을 보유하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변화를 보면 업종 간 섹터 간 순환매보다는 업종 내 섹터 내에서 순환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IT 업종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순서를 좀 보면 제일 처음 카메라 모듈부터 MLCC, PCB 그쪽으로 출발해서 휴대폰 관련된 쪽으로 와서 다시 반도체에서도 다시 DRAM,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 내에서 섹터를 순환을 돌고 있지. 이 종목이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쪽으로 가서 매개가 크게 붙어나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이 의약 바이오 업종인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나면 완전히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면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이제 계속 나눌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IT 종목도 20년 전에 처음 주도 섹터 들어올 때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진짜 의약 바이오도 초창기 지금 주도 업종으로 들어올 때는 너도 나도 상승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제품화될 수 있는 위주로 기술 이전 계약 혹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하는 위주로 추격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렇게 한번 옥석이 가려져야 우리나라가 이 IT와 이 바이오 양축을 두고 이제 원투 펀치도 지금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오 업종 할 때는 철저하게 좀 고정을 하면서 좀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순환매라는 거는 지금 섹터별 순환매가 아니라 주도 업종 내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과 확연히 틀리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께서도 조금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대세 상승장이다. 김 위원님도 오늘 얘기 또 서두에 해 주셨는데 종합지수가 올라가고 주도주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50% 손절해라. 그 말씀이 주도주하고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50% 매도를 꺼냈고요. 만약에 작년도 2019년도 3월이나 5월 또 8월 같이 급락이 나온다든지 예상한다든지 2018년 10월 달 같이 급락이 나오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가 외환 딜러로서 하방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싸움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감히 그때는 손절 100%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수 수량의 50%, 보유 수량의 50% 물량 축소를 말씀드리는데 하방으로 만약에 장이 변하면은 그때는 인버스 사셔야 되고요. 뭐 손절은 100%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군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얼만큼 수익을 많이 향유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0.11% 올라가면서 2250선 턱걸이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0.28% 올라가면서 688.41포인트고요. 환율 살펴볼까요? 1원 70전 내리면서 다시 1150원대로 내려왔네요. 1150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0776번님의 에코프로 올라와 있어요. 43,000원에 비중 30%. 김 의원님께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상담 요청하신 청취자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으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가 대기 오염 뭐 이런 설비하고 2차 전지 관련 그 사업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에코프로 그 BM으로 인적 분할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핵심 노른자를 그 별도 상장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때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그게 2019년 3월 달입니다. 거기서도 놓치셨고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을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8월 9월에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이 자리 같은데 뭐 제 추측컨대.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그 2019년도 지나서 지금 2020년도에 2만 원, 17,350원 찍고 올라왔습니다. 손절을 여기서 하셨어야 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35,000원에 손절하셨어야 돼. 그런데 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BM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양극화 물질 나왔는데 그때 그 뉴스를 보시고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애처로운데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로 오늘 23,000원 종가에 끝났는데요. 3만 원 근처에 3만 원, 이게 조금 낙관적으로 보면은 28,000원, 3만 원에서 보유 수량 30% 중에서 15%를 손절을 줄이시고 그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조정이 나온다 하방으로 그러면 22,000원에 하방 목표 가격, 하방 그 손절 가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50% 손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0659번님, ENF 테크놀로지 22,800원의 비중 40%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22,800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사셨습니다.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 업종에 한번 치고 난 뒤에 한번 눌릴 수 있는 시기였죠. 12월 초에 굉장히 좋은 지점에서 잘 사셨고 이 종목은 뭐 계속 강력하게 좀 보유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7,500원이 이제 지지선인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이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굉장히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 섹터 내에서 머무르면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았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일자 상승 이후에 좀 눌렀다가 최근 이제 상승하고 다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좀 강하게 다시 좀 쳤습니다. 아래쪽으로 지지선은 27,500원을 좀 설정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의 중요한 여부는 29,500원을 넘어섰는데 과연 이제 29,500원을 넘어서고 난 뒤에 여기가 안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9,500원이 넘어서고 안착이 되면 시세는 이제 또 다른 시세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29,5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좀 밀린다면은 다시 이제 행보구간 좀 복귀로 보시되 지지선 27,500원은 뭐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29,500원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 안착의 시세가 나게 되면 1차 목표 가격을 3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000원까지 좀 보시는데 안착되고 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강하게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ENF 테크놀로지 잘 사셨다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략들 주셨고요. 1214번님의 종목 갑니다. 모베이스 4,625원에 비중은 적네요. 6%. 비중 적은 거는 굉장히 또 잘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 4,625원에 사셨으면은 10월달, 11월달 작년에 사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최근에 보시면은 그 불성실 공시법인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서현전자, 모베이스전자 여기하고 이제 휴대폰 쪽에 부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현재 주도주에서 지금 이탈한 상황이거든요. 6%라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 부담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500원, 7,500원, 7,000원 다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최근에 그 1월 그 한 10일쯤에 나온 요 가격대 그러니까 4,000원 정도에 내려오면은 비중 확대를 한 지금 6% 중에서 12% 요 정도 늘리시고 목표 가격은 짧게 잡으시자고요. 5,500원, 5,500원, 5,400원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베이스 들어봤고요. 다음은 OCI입니다. 0581번님께서 68,000원의 비중 30%. 최근에 들어가신 게 거의 확실해 보이죠. 저점 부근에서 사실 잘 사셨네요. 네, 일단 저점 부분에서 잘 사신 건 맞는데 네. 사실 제가 좀 궁금합니다. 왜 이 종목을 사셨을까? 대부분 이제 OCI를 종목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매수가가 상당히 높게 있거든요. 남자의 주식이란 네, 대부분 뭐
뭐 한 8만 원, 9만 원 뭐 허다하시거든요. 저 아는 분이요. 진짜로 아직 40만 원에 들고 계신 분 있어요. 네, 진짜 그런 분도 상당히 있어요. 많고 OCI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은 처음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에 들어가신 걸 맞는데 과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보면 주도 섹터나 주도 업종이 어느 쪽인데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았냐라는 부분은 효율성을 조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 종목이 6만 원대까지 밀려내려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업 구조를 좀 봤을 때 6만 원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내려갈 때 어떤 펀더멘탈상의 변화가 있거나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몇 개월, 몇 년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좀 강장되게 말씀 좀 드렸지만 여기서 바닥만 잡고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너무 오래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결국 펀더멘탈이 좀 나아지든가 혹은 기저 효과가 나오든가 혹은 뭔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안타깝지만 OCI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부재한 상태입니다.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아니라도 상승 탄력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짧게 기술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입하신 가격이 워낙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7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시장이 상승할 때 그냥 같이 붙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업 모멘텀은 만약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장기로 보고 사셨다 이러면 괜찮은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또 더 사시겠다 하면 충분히 가능한 위치고 다만 기간 조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CI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